9층 시사옥의 유튜브 버전 킹층 가사국 메카케이 김기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3위 전체 3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이 땄어요. 자 그런데 가장 재밌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일전 축구였는데 축구를 이번에 KBS에서 중계한 아나운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9층 시사옥의 앵커다 이 말이야. 남현종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9층 시사국에서 MC를 맡고 있는 남현종이고요. 우리 남현종 앵커가 가서 축구 중계를 쭉 하고 항저우에 또 미리 날아가서 맞습니다. 이것저것 막 하는 거 봤는데 사실 이 뒷얘기를 들을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맨날 그냥.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뒷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저우에 왜 일단 가게 된 건지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스포츠 행사로 해외에 나간 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 제가 입사하고 도쿄올림픽 갔다 왔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딥니까 항저우? 사실 기억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네, 중국사를 전공할 때 교수님이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고대부터 중국에서 가장 예쁜 도시가 소주와 항주다. 천상, 천당, 지하, 소항. 하늘 위에는 천당이 있고 땅 위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 정도로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원래부터 그런 관광으로도 많이 뭐 중국 분들은 많이 가시고 그런 도시겠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번 기회에 아직 항저우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 또 우리 KBS 카메라로 많이 이제 항저우의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번에 KBS에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가장 타사와 구분된 점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보시는 분들도 그거 댓글 달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롤 경기를 봤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결승전 한국과 대만 경기를 보고 딱 이겼단 말이에요. 한국 팀이.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딱 뜨는데 2022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안 고쳤구나. 진짜 우리 회사 왜 이러지? 그때 막 채팅창에 이거 KBS 또 틀리네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경기들도 다 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렇게 자막이 나와가지고 막 사회부 막 제보창에 막 전화가 막 폭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이 2022년에 열렸어야 돼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맞고 KBS는 그래도 공영방송이니까 공식 명칭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도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PD 콜로 계속 지금 시청자들의 그 민원이 폭발하고 있으니 캐스터들 중계할 때 설명 좀. 앞에서 중간중간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저도 축구 중계할 때도 그렇고 수영 중계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계속 죠 1년 연기돼서 치러지고 있는 2023년에 치러지고 있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멘탈 길어지네. 앞이 무거워지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해십니다. 공식 명칭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남현종 앵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많이 한 건 역시 축구였어요. 사실 중계라는 게 여러분 월드컵이랑 좀 다를 것 같은 게 월드컵은 일단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선수들은 뭐 상위 리그에 뛰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벡 선수 이런 분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았겠다 진짜로. 월드컵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벡 선수가 뭐 골을 넣거나 아니면 뭐 원샷이 잡혔을 때 당연히 얘기해줄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한민국이 강팀이에요.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이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많잖아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강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대체로 경기를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이름을 자연스럽게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우즈벡 선수가 막 여기 공을 몰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 앞에 서령우가 막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 선수 이름 얘기할 때는 안 유명하면은 일부러 등번호를 얘기를 같이 해줘요. 영표 해설위원님도 그렇고 3번의 이 선수가 중요한 선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볼 때 좀 이렇게 볼 포인트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되는지 이제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볼 점유율은 우리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외국 선수 많이 얘기할 그런 상황은 또 많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즈벡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몸싸움도 강하게 하고 보면서 약간 욕 나오는 상황? 좀 그런 상황이 울컥한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영표 해설위원이 우즈벡이 이번 대회 내내 거칠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프리뷰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얘네 거칠게 하니까 퇴장 한 명 당할 수 있다라고 경기 이틀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거칠게 나와서 열이 받긴 했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퇴장 한 명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즈벡 그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 우리 애들 다치면 어떡하냐.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 그 남현정 앵커가 한일전 딱 시작할 때 저 되게 네. 인상 깊었던 멘트가 뭐냐면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되는 한일전이라고 첫 멘트를 알렸어요. 그거 준비해 간 거예요?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멘트예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멘트는 준비해 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오프닝이나 아니면 진짜 금메달 땄을 때 완전 그 마지막 클로징 멘트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그냥 현장에 몰입해서 감정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구 해설위원 박찬호 해설위원님이 네. 그 우리가 금메달 따기 직전 경기를 일본전을 이기고 지금 이거는 뜨끈한 갈비 먹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랬는데 투수한테는 정말 맛있는 갈비를 듬뿍 먹고 마지막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더블 플레이로 우리 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 멘트가 이제 화제가 돼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캐스터하는 선배가 찬호 형님 이거 되게 이슈예요 지금. 그러니까 찬호 위원님이 이제 그럼 이 결승전에서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똑같은 멘트 하려 했는데 금메달 딱 따고 시원한 갈비. 네, 스타일로 이 경기를 끝냅니다. 시원한 갈비 다음으로 우리 시원한 냉면을 지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안 돼. 준비하면 안 돼. 그래서 본인도 정적인 거예요. 시원한 갈비 하고 3초 정적. 방송 사고요. 그냥 멘트는 준비해가면 안 됩니다. 준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뜨끈한 갈비, 냉면, 그다음에 네. 콜라 한 사발 딱 네. 먹은 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싶었을 것 같은데 실패였다. 그렇다. 근데 그 뭐지? 나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졌을 때의 멘트와 네. 이겼을 때 멘트 따로 준비를 좀 하나요, 이렇게 마지막에? 사실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까지는 졌을 때 멘트를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졌을 때 멘트를 준비하면 그걸 할까봐. 실수로 혹시라도 그거 할까봐? 네, 그냥 제가 이제 초치는 걸까봐. 그래서 그래서 이겼을 때 클로징 멘트는 조금은 준비해 놓죠. 근데 졌을 때의 상황은 써놓지 않아요. 그리고 졌을 때는 보통 시청자분들이 채널 돌립니다. 지는 순간 돌려요. 제 멘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고 있으면 이렇게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나갔다가 이렇게 봤다가 아유 이러고 돈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기면 멘트 좋다 하는데 지면 뭘 해도 욕먹어요. 그렇지. 지면은 쟤는 그냥 지는데 짜증나는데 그 해설진도 말을 말하면은 짜증 더 나죠. 말 죽이는 게 나. 네. 그죠. 그래서 또 막상 이기면 또 뭐라 하는지 안 들리기도 해요. 우리끼리 막 이러고 막. 맞아요. 되게 더 기뻤던 게 사실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하는 대리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이런 메달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까지 메달, 금메달 가지고 우리 국위 선양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이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BTS를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일전은 이겨야 된다. 그렇죠. 결승전인데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거는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8강, 16강전도 한일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민족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근데 이렇게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한일전이라고 멘트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은 거야. 1분 30초 만에. 정말 본인도 엄청 맥받았을 것 같아. 완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선수들이 뭐 흐름을 잡기도 전에 뭐 골을 먹었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본인도 중계 이렇게 설명 이제 슬슬 몸 풀다가 골 먹으니까 되게 망연자실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기분 똑같아요. 기분 보고 이렇게 경기장 쑥 둘러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KBS 같이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거기도 약간 이제 다운돼 있고 영표 위원님 표정 보니까 이러고 있고 뒤쪽에 이제 MBC 해설진이 있었는데 여기를 쓱 봐도 안정환 위원님도 이러고 있어요. 다 같은 표정인 거야. 시청자랑 다 같은 표정인 거야. 같은 표정. 근데 누군가는 텐션을 올려야 한다 이거야. 그렇죠. 누군가는. 그래서 영표 의원님이 괜찮다. 차라리 이른 시간에 먹혔기 때문에 만회할 시간이 많은 거다. 그게 뭔 소리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올라가면 큰일이잖아요. 본인도 이게 사실 계속 지면 되게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죠? 그러니까 저도 승부차기에서 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점까지 무조건 뺄 거다. 무조건 한 골은 넣는다. 이유가 무조건 뭐였어? 이유가. 그냥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그냥 그동안의 경기들을 봤을 때 이건 질 수가 없는 경기력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해서 1대 0이나 2대 0까지 이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골을 먹어서 이러면은 한 골은 넣겠지만은 1대 1로 연장 가면 연장부터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모른직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전 전에도 이영표 해설이 하루 전에 근데 한일전이 연장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영표 되게 예측을 정말 잘하시는 진짜 잘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제골은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거 망했네, 방송 망했네, KBS 망했네, 혼자 막 친구랑 이제 이러고 있다가 동점골이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그 순간 뭔가 이제 속이 쑥 내려가는. 됐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거기도 이제 약간 한시름 놓은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치면은 역전골 들어갔을 때보다 동점골 들어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왜죠? 역전골은 언젠간 이제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때렸었어. 그렇죠. 골대로. 예. 그러니까 동점골이 안 들어가면 이제 경기가 말리기 시작하는데 동점골이 들어가는 순간 쟤네도 급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보면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고 시작하면은 이 선수들 멘탈이 사실 관리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멘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다고 해요, 선수들은? 그냥 그럴 땐 주장 선수나 이제 형님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주장들이 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네, 뭐 백승호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멤버에는 워낙 지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에 아시안 게임만 했어도 진짜 23세 이하니까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맞다. 대학 선수들이나 그쵸. 아니면 프로에서 못 뛰는 애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복잡한데 K리그에도 22세 선수를 무조건 뛰게 하는 룰이 적용돼서 지금 나와 있는 멤버들은 K리그에서도 이미 좋은 팀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그런 걸 되게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국가 대표로 하면 이제 다른 팀에서 있던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사실 조직력 같은 거 딱 갖춰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 뭐랄까 우려, 걱정 그리고 이제 비난 많이 있는 게 사실 많고 맞아요. 정말 잘하는 거 아니면 사실 일단 그러려고 스포츠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 굉장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정말 네. 뭐 1차전 9대0으로 이겼을 때나 아니면 중국 우즈벡 넣고 결승까지 갔을 때도 진짜 안 웃더라고요. 전 그래서 약간 원래 성격이 저러신가? 왜 저렇게 어두운 표 사실 동점골 나오기 전에도 계속 당연히 어두운 표정을 갖길래 진짜 압박감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금메달을 못 따면은 이번 축구 대표팀은 실패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멤버였기 때문에 다들 뭐 감독님도 부담이 있었고 선수들도 부담이 있었겠죠. 사실 군 면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올림픽은 사실 동메달만 해도 메달만 따면 이제 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또 남달랐을 건데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압박을 줬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금 따야 되는데 못 따면 감독 책임 이런 식으로 했을 테니까 뭐 고생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아까 그 중국 그 전에서는 5만 명 관중이 다 중국인이라는데 그 현장에서 한국인 관중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일전에서는. 중국전에서는 진짜 한국인을 보기가 어려웠고 왜 왜냐면 그랬을까? 그날이 국경절이어서 정말 큰 날이었고 그래서 암표 값이 40만 원인가 더 비쌌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중국전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경기 보려고. 그다음에 한일전은 의외로 관중이 열기가 뜨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보면은 그 관중 속에 막 대한민국 꽝꽝꽝 이게 없더라고. 잘 안 들리더라고. 네. 그래서 저 누가 있길래 그냥 와 소리만 나고 뭔가 그래서 한국 응원단 분들 많이 안 계시나? 많이 가셨는데 워낙 근데 거기가 경기장에 5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데여서 진짜 큰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보면서 이 응원단 분들이 이기고 나서 정말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음. 선수들 인사하러 가면 엄청 좋아하시고 태극기 다 들고 있고. 그걸 우리는 사실 이제 중계 또 넘어가니까 못 보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이렇게 막 와서 막 절하고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랬나요? 이게 경기 끝나고 시상식을 바로 하거든요. 결승전이니까 금메달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경기 끝나고 시상대 마련하고 시상식 하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비도 오고. 근데 응원하시는 분들이 비 다 맞으면서 선수들 다시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비가 그때는 사실 그러면 경기 때만 안 온 거네요? 비 왔다가 그쳐서 이제 시작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항저우의 10월 날씨가 비가 아침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좀 오는데 되게 미스트처럼 와요. 네. 칙칙 부는 거지. 쓱쓱 옵니다. 그래서 뭐 잔디가 살짝 젖어 있어가지고 뭐 패스를 하기가 좋니 많이 뭐 그런 말씀도 초반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 이제 해설 옆에서 이렇게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게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참 뭐랄까 각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히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저는 딱 이번에 이영표 해설위원이랑 이제 한 3주 정도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게 아, 이 사람은 축구를 안 했어도 뭐로든 이름을 알렸겠구나. 아 왜요?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합니다. 아 정말. 자기가 이제 축구 해설로 왔으니까 우리나라 경기 없는 날은 이제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일본 경기 보러 가거나 우즈벡 경기 보러 가거나 계속 들어와서. 네, 그러고 계속 사무실 와서 다른 경기 팀 영상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을 때 옛날부터 이제 문어 영표로 유명했잖아요. 그쵸, 잘 맞춘다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측을 잘할까? 근데 그게 다 분석에서 나오는 예측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축구 커리어와 그 정도의 축구 안목 그리고 이영표 해설위원님은 뭐 옛날에 다른 감독님들도 다 축구 지능이 높다고 했던 선수였으니까 축구 지능. 축구 지능이 갖춰 그러니까 천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번에 옆에서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이거는 나랑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나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거 맞췄네? 약간 이런 뭔가 예측을 했는데 맞았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다 맞았어요. 그 저희가 뭐 KBS 스포츠 채널에도 프리뷰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네. 거기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박진석 수비수가 코너킥을 차러 가서 시간을 막 끌잖아요. 그게 네. 카드를 없애려고 옐로 카드 하나 더 받으면 다음 경기 못 뛰는데 그게 나으니까 카드를 소진할 수 있다를 이틀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진섭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카드 한 장이 약간은 우리에게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우즈벡 퇴장도 마치고 그럼요. 이것저것 다 챙겼습니다. 사실 그런 게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계속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그 선수에 대한 공부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명은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은 원래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실 남현조 앵커도 가기 전부터 공부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4대 프로 스포츠는 늘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 평소에 알아두는 선수들이어서 대회 가서 대회 직전에 대해서 공부량이 확 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뭐 태국, 우즈벡 이런 선수를 임명 번역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발음으로. 네, 우리 그게 발음으로. 더 어려워요. 그거 아나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할 때도 있고 해주실 때도 있는데 어. 해주시는 팀들은 전 종목의 전 선수를 다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우즈벡 같은 애들은 막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발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철자인데 아시잖아요. 외래어 표기법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선수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본인 이름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맞는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보려고 맞춰서. 유튜브 검색하고 인스타 검색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그냥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사실 그러면 이번에 저도 보면서 특히 선제골 먹고 동점을 나오기 전까지가 뭐랄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하나만한 멘트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그랬나요?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지금 뭐 우리가 상대를 흔들어 놔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게 중계를 하면서도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인데 사실 별 내용 없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디오를 비울 수 없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 들으셨네요. 들었죠. 들으면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너무 하나만한 소리하고 너무 맞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에너지를 그치? 높여간다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에서는 주술적인 의미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주술입니다, 주술. 주술적인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극 전사들의 정신력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멘트인 거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이겼다. 그 너무 마지막에 엄원상 선수가 1대1 났을 때 뒤에서 일본 선수 한 명이 백태클을 좀 심하게 나 했거든요. 그거 얘기 나 너무 그게 어이없는 제일 게 좀 화가 났어요. 저거 예전에 하석주 선수가 올림픽 월드컵에서 했다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 역적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피파 게임에서도 뒤에서 백태클 하면은 레드카드 먹고 쫓겨나요. 맞아요. 네, 게임에서 그런데 그걸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정석으로. 근데 그거를 옐로우만 주는 거 보고 야 이거 심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근데 느린 화면 보면은 공을 좀 건드리긴 건드려서 뭐 판정에 대한 건 심판의 뭐 생각이니까. 아니, 왜 VAR이 없어 뭐 이번에 진짜?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중국도 그 중국 안에서 슈퍼리그라고 축구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VAR 다 하거든요. 우선 써요? 네. 그거 왜 안 해?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거야? 아무튼 네. 그래서 그때 전 보고 정말 야 저거를 옐로우를 주나 너무 서운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선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이기면 또 몰라. 그렇죠. 지고 그렇게 스타일까지 구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랬나? 아니면 그 남현재 앵커 그랬나? 저 상황에서 끊긴 했어야 됐다 뭐 이런 멘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독주 막 달려가는 거를 아. 백태클로 아마 저 선수는 저렇게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황선홍 감독님이 진짜 명장이신 게 그때 동점골 넣었던 정우영, 그다음 역전골 넣었던 조영욱을 다 빼고 새로운 선수를 맞아요. 투입했어요. 그렇죠. 근데 골 넣은 선수 둘을 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간 선수를 나중에 보니까 다 99년생 선수. 아, 엄원상, 송민규, 홍현석. 새로 이제 체력이 짱짱하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골차 스코어를 지키고 아, 더 달아내야 지키고. 되니까 의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눈에 불을 켜고 가장 그 최적의 체력으로 그렇죠. 뛸 수 있는 선수 2명을 투입해가지고 골을 지켜낸. 그렇죠. 왜냐하면 00년생, 01년생보다는 99년생 선수들이 더 절박하니까. 더 절박하니까 마음이 절박하니까 야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축구 경기 여러분 정말 다행히 2대1로 금메달 한일전 승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일전 승리하고 또 일본 선수들이 그렇게 스포츠맨십에서 약간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옷 땡기고 뭐 난리 나서 뒤에 가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남현장앵커 이번에 가서 중계를 그러면 축구까지 딱 하고 끝낸 거예요? 축구가 마지막에 있었죠. 시작과 끝을 축구를 했었고 중간에 수영이 일주일 있었고 중간중간 카누, 클라이밍, 드래곤보트 등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누 룰 같은 건 사실 알기가 네.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카누 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을 아무도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해설위원도 안 계세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럼 어떻게? 마라톤 수영도 혼자 하고 카누도 혼자 하고 클라이밍도 혼자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중계 난이도가 낮은 거를 맡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겠어요. 조금 낫죠. 해설위원 안 계셔도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중계라는 게 이것도 직장 일이니까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아침 전화 와서 진짜 그래요. 진짜.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룰 막 외우고 그렇죠. 출전 선수 막 외우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피가 말릴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이제 맡게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의외로 그렇게 만나면 좀 애착이 생겨요. 그 급하게 네. 또 해도 네. 왜냐면 또 중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네. 자 근데 이번에 사실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중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KBS가 그래도 채널이 2개니까 맞아요. 중계를 많이 한 편이긴 하단 말이죠. 이거 중계한 건 되게 잘했다 싶은 거 소개를 해주시죠.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육상의 초포환 던지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동메달을 나왔거든요. 김태희 선수라고. 근데 그걸 저희만 했는데 그거를 한 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나가다가 제가 수영을 하고 있었나 수영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네. 되게 역사적인 첫 메달이었기 때문에 그 메달이 나올 줄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하니까 해준 건데 그또 이재우 선배의 멘트가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영방송 KBS는 우리 선수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 KBS는 맞아요. 개인기 종목이던 맞아요. 어떻든지 간에 최대한 많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저기 해도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중계를 다 하나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KBS가 중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간 종목들을 방송사기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합니까? 보통 태권도, 수영, 유도 뭐 이런 종목들에서 중계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죠. 앞으로 이제 열리는 전국체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좀 패럴림픽도 열리고 있죠. 네, 이제 패럴림픽도 준비해야죠. 패럴림픽도 캐스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오자마자 준비하기가 벅차가지고 저는 아. 안 하고 이제 또 다른 선배들이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KBS에서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패럴림픽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국체전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항저우 갔다 오자마자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출연해 보신 소감 어떠신지? 되게 생각보다 이게 출연하니까 진짜 많이 몰아치셔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국제대회 갔다 오면 항상 일기 써놔야지 기록해놔야지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기록도 남고 한번 제 지난 3주 동안을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여러분도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랬었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밤.